보통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하게 되었을 때 한국인들이 친절하다는 말을 듣고 그것에 기대하며 오지만 뜻밖의 한국인들의 무심하고도 털털한 모습에 또 한 번 알 수 없는 매력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들에게 알려진 모습과 달리 나의 주위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도와주고 빠르게 자신의 갈 길을 가거나 만약 나와는 다른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에 어떠한 차별도 보이지 않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어렸을 때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 양팔을 잃고 살아가던 한 미국 여성의 사연인데요. 그녀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양팔을 잃게 되어 자신감은 물론 삶에 대한 목적성마저 잃고 살아갔지만 어느 날 한 한국인의 도움으로 한국에 있는 워터파크에 오게 된 뒤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는 한국의 워터파크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까지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양팔을 잃게 되어 오히려 행복한 여자 레이나라고 합니다. 저의 소개에 다소 의문스러운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이러한 행복한 관점이나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은 매우 최근의 일입니다. 신체적 문제가 있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양팔이 없는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편견과 좋지 못한 시선들을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것이기에 저 또한 이러한 시선들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방 안에 저를 숨겨두고 살아가던 그저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약 6개월 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정말 팔이 없는 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한국의 워터파크에 가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였던 것 같은데요. 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부터 물을 가지고 노는 수영장이나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합쳐져 있는 워터파크는 어렸을 적 저에게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공간이었죠. 물론 그때는 양팔이 모두 정상적으로 저희 몸에 존재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러한 제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에 그 어떠한 어려움도 없이 아주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워터파크에 있는 워터 슬라이드를 참 좋아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하기 싫은 공부를 끝내고 주말에 시간을 맞춰 다 같이 워터파크로 물놀이를 가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정이 되어버렸을 때쯤 저는 저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첫 번째 사고를 겪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저 평범한 그런 날 중 하나였는데요. 그때 당시 약 15살의 나이였던 저는 친구들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에 가게 될 워터파크에서 입을 옷과 용품들을 새롭게 구매하기 위해 각자 집에서 저녁을 먹은 뒤 쇼핑센터에서 모이기로 모든 약속을 진행해 놓은 상태였죠. 워터파크에서 입을 옷들과 용품들을 고르는 것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던 또 다른 취미 중 하나였기에 저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빠르게 저녁을 먹기 위해 집으로 뛰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친구들과 빨리 만나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조용한 주거지의 주택가에 있던 것이 아닌 미국 도시 번화가와 가까운 도심지와 가까운 곳이었고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 교차로 앞 신호등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신호등의 색이 바뀌자마자 저는 집으로 빨리 가기 위해 다시 한번 뜀박질을 시작했고 그 순간 모든 신호가 정상적으로 바뀌었음에도 저를 향해서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마지막으로 본 기억을 끝으로 저는 기나긴 잠에 빠져들게 되었죠. 집에서 저를 기다리시던 부모님은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도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저를 찾기 위해 경찰관분들에게 저에 대한 실종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때 경찰관분들이 제가 병원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저에 대한 신분이 나타날 수 있는 지갑이나 휴대폰 등 가방 안에 있는 몇 권의 책들을 제외하고는 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병원에서 상당히 큰 규모의 수술을 받는 동안 부모님은 저에 대한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때 양팔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의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던 몇몇 목격자들은 제가 오토바이와 접촉한 이후 건널목 근처에 있던 가로등과도 추가로 접촉하게 되었고 바로 이때 저희 양쪽 팔이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을 해주었죠. 다행스럽게도 저와 첫 번째 접촉을 한 오토바이는 저와 접촉한 이후 속도를 유지하며 빠르게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지만 주위 주민분들의 인상착의 증언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잡지 못했다면 제가 더욱 불행해질 수 있었겠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사고의 첫 번째 원인 제공자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은
그나마 그때 당시 저와 부모님에게는 희망적인 부분이었죠. 모든 수술이 끝나고 약 6일 만에 눈을 뜬 저는 처음 느껴보는 몸의 피로감에 너무나 놀라게 되었고, 제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에는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마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그때 당시 그저 어린 나이의 저에게는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뿐이었죠. 결과적으로 수술은 빠른 시간에 진행할 수 있었지만 수술의 결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제가 눈을 뜨지 못하고 긴 잠을 자고 있던 사이 저의 부모님께서는 의사의 조언대로 양팔을 잃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당연히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선택을 내리는 것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저희 목숨 자체를 살릴 수 없다는 의사의 말에 그러한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막 잠에서 깨어난 저를 끌어안으시고는 그렇게 몇 시간을 흐느껴 우셨습니다. 양쪽에 팔이 없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겪어볼 수 없었던 아픔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팔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난 후 약 일주일 정도는 이것이 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팔이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때 저는 그저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앞으로 팔이 없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면서도 그러한 상황이 저희 노력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슬픈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술 부위가 완전히 아물게 되었을 때쯤 저를 관리해주던 병원에서도 더는 해줄 것이 없다는 말과 함께 다음 달부터는 퇴원을 해서 일상적인 삶을 살아나가야 되니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하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저는 팔이 없는 상태로 병원을 떠나 제가 살고 있던 미국의 도시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다친 사실뿐만 아니라 저를 제외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에 저라는 사람을 보는 것에 어떠한 선입견도 가지지 않지만 양팔이 없는 상태로 제가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 사람은 왜 팔이 없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요. 저와 접촉한 오토바이 탑승자에게 많은 보험금과 치료 보상금을 받아내기는 했지만 제가 앞으로 겪을 현실은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였고 병원에서도 병실의 부족으로 저한테 퇴원할 수밖에 없다는 말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2개월 뒤 양쪽 팔이 없는 상태로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차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기는 했지만 차 안에서부터 누군가 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알 수 없는 식은땀과 두통이 몰려오더군요. 집에 도착하고 저는 다시 제가 머물고 있었던 침대에 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간에서만이 저에게 아무런 시선을 견디지 않아도 되는 유일한 저만의 자유로운 공간이었으니까요. 저를 보시던 어머니는 저에게 편지를 써준 친구들이 많이 있다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편지나 메시지를 보여주시려고 했지만 저는 이제 다시 친구들과 놀 수도 없을 텐데 그것을 봐서 무엇하겠느냐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저는 친구들의 편지를 전부 찢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행동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양팔이 없는 상태로 친구들을 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저는 약 1년 동안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저 매일매일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워터파크와 관련된 영상들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답답함만 쌓여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 같이 워터파크를 가보자는 설득을 해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워터파크에 잠깐 가보기도 했지만 이내 워터파크 출입구에 서 있는 저를 보는 다른 미국인들의 시선과 놀리는 듯한 발언에 저는 그 자리를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팔을 잃고 나서 용기를 내 처음 시도해본 워터파크였지만 입구에서부터 저를 쳐다보고는 저 사람 팔이 없다며 저런 사람도 워터파크를 들어가도 되냐고 말을 하는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되었고 그것은 또 다른 트라우마를 발생시켰죠. 학교는 자연스럽게 자퇴하게 되었고 친구들 또한 전화로 저를 설득하는 것에 지쳤는지 더는 저를 찾아오지도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저를 안타깝게 보시며 매일 밤 눈물을 흘리시던 어머니께서는 내일 저희 집에 새로운 손님이 오게 될 것이라면서 그분에게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놓았으니 한번 대화를 해보라는 말을 해주더군요. 저는 처음에는 당연히 싫다고 거부했지만 그 뒤에 이어진 어머니의 말에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더군요. 어머니께서는 내일 저희 집에 오는 손님도 한쪽 팔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그래도 누군가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그 사람이 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분은 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저를 찾아오더군요.
그렇게 한쪽 팔이 없다는 그 사람은 약 한 달여의 기간 동안 매일 저를 찾아왔고 문을 열어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거부했지만 한 달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찾아오는 그 사람을 보면서 무언가 미안한 감정도 느껴지면서 한번 얘기나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어느 날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 홧김에 문을 열어주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단 한 번도 마주할 수 없었던 한국인 여자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한국인 여자분은 자신도 미국에서 사고를 당해 한쪽 팔이 없는 것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라면서 알 수 없는 유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한쪽 팔이 없음에도 매우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어와 영어를 둘 다 잘해서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주면서도 영어로 저희 감정을 소통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죠. 그렇게 저는 그녀와 매우 친해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같이 한국에 새로 생기는 워터파크가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저로서는 두려운 것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한쪽 팔이 없는 그녀와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덜컥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죠. 한국의 워터파크 때문에 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많은 여행 경비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타면서도 한국에서마저 워터파크를 들어갈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복잡한 생각에 점점 한국에 가까워질수록 머리가 복잡해지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숙소에 짐을 풀고 그녀의 손에 이끌려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워터파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워터파크 출입구에 서 있는 저의 팔이 없는 모습을 보고도 그곳에 있는 한국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노는 것에만 흥미를 느낀 사람들처럼 보였고 제가 팔이 없는 것은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지 저를 아예 신경 쓰지도 않더군요. 저와 그녀는 두 명 다 팔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어째서인지 한국에서만큼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처럼 존중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 또한 저보고 미국과 똑같이 한국에서도 사람들이 팔을 쳐다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오늘만큼은 마음 놓고 워터파크를 즐겨도 된다는 따뜻한 말을 해주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눈물이 흘러나오게 되었고 그런 저를 본 그녀는 워터파크 안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곧 울음을 그친 저는 그녀와 함께 한국에 있는 워터파크 놀이기구들을 정말 재미있게 즐길 수 있었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은 그곳은 미국에서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워터파크 내부 시설도 미국보다 더욱 깨끗하고 좋아서 놀기에도 정말 좋았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사실은 몇몇 한국인 친구들이 저희에게 찾아와 함께 놀자는 제안을 했을 정도로 저와 그녀는 그 워터파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를 받으며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저처럼 팔이 없는 그녀 또한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저는 점점 팔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행복을 외면해오던 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갔습니다. 미국의 워터파크에서는 제가 출입구 쪽으로 가기만 해도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저의 팔을 보고 수군거리고는 길을 비켜주었지만 이곳 한국에서만큼은 저도 남들과 똑같이 줄을 설 수 있었고 그 어떠한 한국인도 저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무신경해 보이면서도 알 수 없는 배려가 느껴지는 한국인들의 태도에 저는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그때의 기억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알 수 없는 남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처럼 팔이 없는 그 한국인 친구와 함께 미국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영 강습이라는 꿈을 이뤄나가고 있죠. 물론 한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정말 많았지만 제가 한국인분들로 인해 팔이 없던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처럼 팔이 없는 한국인인 그녀와 함께 미국에서 저처럼 신체적 장애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의 선택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최종 목표는 제가 완전한 자유의 감정을 느꼈던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저희 일을 열심히 하며 제가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받았던 도움을 남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하루하루를 보내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들으셨나요? 나와 신체적 모습이 조금 다른 사람을 언제나 마주할 수는 있지만 그들과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그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한국인분들의 무심한 배려가 돋보인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국의 워터파크에서 겪었던 좋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 그녀가 또 다른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도 우리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 분들에게 무심한 배려와 도움을 주고 있는 또 다른 한국인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격려의 한마디를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나라튜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